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모두가 숨진 가운데 사고기에는 전미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활약했던 전직 유명 카레이서와 그의 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최근 2년 동안 약 5만 8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결산 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회장 탕봉비 논란 속에 박호수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문영훈 부이사장이 내년 4월까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동부 전역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며 연말 휴가철 항공과 도로교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 또다시 인상되며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출퇴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형 상용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전미 자동차 경주대회 나스카에서 활약했던 전직 유명 카레이서와 그의 가족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에 위치한 한 공항에서 상용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샬럿에서 북쪽으로 약 45마일 정도 떨어진 스테이츠빌 지역 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세스나 C550 기종의 상업용 항공기로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전미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에서 여러 차례 우승 경력을 보유한 전직 카레이서 그레그 비플과 그의 가족들이 포함됐습니다. 사고 난 항공기는 오전 10시 7분쯤 스테이츠빌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약 5마일 정도를 비행하다 갑작스럽게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공항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끝부근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테이츠빌 공항의 책임자인 존 퍼거스는 사고는 활주로 말단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은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연방항공청을 비롯한 연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기체 결함 여부, 비행 경로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스테이츠빌 지역 공항은 관제탑이 없는 소형 공항으로 그동안 포춘 500대 기업과 일부 나스카 팀을 위한 항공 인프라를 제공해온 곳입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이번 사고로 숨진 비플 씨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안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최근 2년간 약 5만 8천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산 보고를 비공개로 처리한 데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 2년 동안 약 5만 8천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이사회에 보고된 2024에서 2025년 재정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약 2만 7천 달러, 2025년도에는 3만 4,528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미수금 3,500달러를 제외한 누적 적자 규모는 총 5만 8,02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개별 사업의 경우 2025년 추석잔치 사업은 수입 6만 6,690달러, 지출 6만 3,095달러로 3,595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저지 한인회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재정결산 보고가 이뤄지는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한인회 이대우 회장은 한인회 규정상 이사회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일정에 대한 문의에는 송미숙 당선자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저지 한인회 사무국 측은 12월 중 인수인계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재정결산 보고를 포함한 모든 자료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장 판공비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곽호수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퇴에 따라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문영훈 부이사장이 내년 4월까지 곽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판공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곽호수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에 따르면 18일 곽호수 이사장은 이번 뉴욕 한인회 판공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며 그동안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한국일보는 곽호수 이사장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번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KBTV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이미 그만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느냐며 신문에 난 그대로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번 사퇴는 뉴욕 한인 회장에게 매달 $2,000가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정 집행의 적절성과 승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내부로 확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일부 임원과 이사들은 이사회나 총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회장 개인에게 고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비영리단체 운영 원칙과 회칙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동일 금액이 매달 지급된 점을 두고 단순 경비 보전이 아닌 사실상 보수 성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곽호수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문영훈 부이사장이 내년 4월까지 곽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은 앞서 취임 이후 5개월간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한 $10,000 전액을 뉴욕 한인회에 반환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인사회에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곽호수 이사장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뉴욕 한인회 내부에서는 판공비 집행 기준과 승인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책임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 전역에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연말 휴가철 이동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 급격한 기온 하강까지 겹치며 주요 공항과 도로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 전역에 강력한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메인주부터 플로리다까지 수백만 명이 강풍 경보와 호우주의보의 영향력에 놓였습니다. 이번 폭풍은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한 대기의 영향으로 금요일 새벽부터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과 뉴저지 테터버러 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는 강한 돌풍으로 인해 이미 60분에서 최대 90분에 이르는 항공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중 가장 붐비는 연말 여행 기간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행길에 오르려던 항공기 이용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동부 해안 전역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중부 대서양 연안과 북동부 지역에서는 늦게까지 산발적인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남동부 일부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일대에는 강한 뇌우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눈이 쌓인 지면 위로 비가 더해지면서 국지적인 침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해양대기청사나 기상예보센터는 버몬트주 북부와 뉴햄프셔, 메인주 일부 지역에 대해 4단계 중 1단계의 홍수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풍의 중심 저기압이 캐나다에 머물면서 가장 강한 한기압 폭설은 북쪽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금요일 늦은 시간부터는 이리호와 온타리오 인근을 중심으로 호수 효과로 인해 눈발이 날리거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강풍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 태평양 북서부와 로키 산맥 일대에서 수십만 가구의 정전을 일으킨 강풍이 동부로 이동하면서 뉴욕 대도시권까지 토요일 오전까지는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바깥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북동부 전역과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광범위한 강풍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급격한 기온 하강입니다. 폭풍이 빠져나간 뒤 강한 한랭정선이 뒤따르면서 금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던 빗물이 얼어붙으며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져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 결빙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말 이동을 계획한 시민들에게 항공편 운항 정보와 도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가급적 야간 운전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 또다시 오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물가 상승과 팬데믹 이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통행료 인상을 포함한 새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매일 뉴저지와 뉴욕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매년 통행료만 오른다며 서민들의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는 17일 통행료 인상이 반영된 101억 달러 규모의 2025에서 2026 회계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 7곳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약 3% 인상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수익 감소를 보존하기 위한 추가 25센트가 포함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 이지패스 요금은 현재 16달러 6센트에서 약 16달러 79센트로 73센트가 오릅니다. 혼잡 시간대는 평일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며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비혼잡 시간대 이지패스 요금도 14달러 6센트에서 14달러 79센트로 동일하게 73센트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없이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우편으로 청구되는 통행료가 현재 22달러 38센트에서 23달러 30센트로 약 1달러 가까이 인상됩니다. 항만청은 또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제공해온 비혼잡 시간대 이지패스 2달러 할인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할인은 2027년 1월부터 매년 축소돼 2030년 1월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 트레인 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3달러인 요금은 2026년 여름 25센트 인상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월 25센트씩 올라 2029년에는 4달러가 됩니다.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한편 항만청은 공항 확장, 맨해튼 버스터미널 신축, 허드슨강 하부 신규 철도 터널 공사, 패스트 트레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450억 달러 규모의 2026에서 2035년 10년 자본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지역 공항을 오가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공항 승하차 수수료 역시 현재 2달러 50센트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5달러까지 인상될 계획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와 MIT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이 한 노숙인의 결정적인 제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연방당국은 존으로만 알려진 이 노숙인 제보자가 사건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대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은 총격 사건 당일 브라운대 공대 건물 인근에서 용의자와 마주친 뒤 수상한 차량 정보를 제공해 용의자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법무장관은 이 제보가 사건을 결정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 48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를 특정했으며 그는 이후 스스로 총을 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시민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액의 보상금 지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FBI 로드아일랜드 지부 책임자는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제보자는 분명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의 제보 이전까지 수사당국은 브라운 대학생 2명을 살해하고 이틀 뒤 MIT 교수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지원주택, 이른바 어포더블 하우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주거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지원주택 제도를 손질하는 조례안들을 가결했습니다. 뉴욕시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주택 가운데 최소 4%를 분양형 주택으로 의무화해 중저소득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 2027년부터 신규 주택의 25%는 투베드룸, 15%는 쓰리베드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다자녀 가구가 배제해왔던 구조를 개선합니다. 신규 공공지원주택의 50%는 극저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배정하고 이 가운데 최소 30%는 극저소득층에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세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실내 온도를 화씨 78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30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 허가제인 KETA 한시 면제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관련한 발표가 없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제 연장 입장을 밝혔지만 이달 말 종료를 12일 앞둔 시점에서 공식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ETA는 지난 2021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출발지에서 웹사이트에 여권 정보와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 연락처 등을 입력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출발 72시간 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7에서 8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도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고 이달 31일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이 빠진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말 종료가 예정된 보조금 확대 조치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17일 공화당이 주도한 의료개혁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안에는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은 제외됐습니다. 상원이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낮아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소득자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온 확대 조치가 연내 연장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확대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미국인 구제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소득의 8.5%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 조치가 종료돼 원래 규정으로 돌아갈 경우 연방 빈곤선 400%를 넘는 가입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확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주류는 근본적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